북한의 경제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요? 먼저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의 상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6.25 전쟁 이후에 경제 수준이 더 높았던 건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그 돈 될 만한 공장들은 거의 다 일본이 북쪽 지방, 지금의 북한 지역에다가 만들어 놨었고, 북쪽 지역이 남쪽 지역보다 지하 자원도 훨씬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경제 수준이 훨씬 높았던 거죠. 자, 하지만 어쨌든 경제 수준이 높았어도 전쟁이 일어났고, 이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혔지.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은 전후, 전쟁 이후에 피해 복구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하나 있는데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바로 천리마 운동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3년 정도가 지난 1956년부터 진행이 됐던 운동이 바로 천리마 운동인데, 천리마라고 하는 건 이제 전설 속에 등장하는 말이야.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실제로는 그런 말이 없죠.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말. 그래서 우리도 천리마처럼 노동을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실시가 된 게 천리마 운동입니다. 천리마 운동 포스터에 보면은 진짜 웃긴 게 있어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의 소극성을 불사르라. 막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천리마 탄 것처럼 열심히 일해라 하면서 막 노동자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게 천리마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든 뭐 자본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시설, 모든 생산 수단을 국유화, 국가 소유로 바꾸어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은 1950년대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습을 확립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60년대로 넘어갑니다. 왜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박정희 정부 때부터 경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걸 추진했었잖아요. 국가가 딱 몇 년 동안은 어느 분야를 육성하고 몇 년 동안은 어느 분야를 육성하고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개발시키는 게 경제개발계획인데, 북한에서도 경제개발계획을 같은 60년대 했었어. 그런데 성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죠. 사실상 성과가 거의 없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왜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어야 돼. 뭐를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장사를 하려면 가게도 얻어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원조를 되게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60년대 들어가면서 소련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거든. 일단 소련의 원조가 중단됩니다.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또 북한이라는 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국가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 군사비 지출의 비중이 높아져. 여기다가 돈을 다 처박는 거야. 그 다음에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자본이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자본이나 기술 수준은 또 낮아. 그러면 자본 기술 수준이 낮고 원조도 이제 들어올 데 없고, 그러면 뭔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개방적으로 경제 교류를 해가지고 자본 투자도 받고 그 다음에 뭐 기술도 지원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북한은 또 아무하고나 교류나 무역을 안 하네. 경제 체제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종합이 되면서 60년대에 진행됐던 경제 개발 계획은 큰 성과가 없었고요. 점점점 경제는 침체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6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북한을 역전을 하게 되고, 70년대 들어가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경제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수준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 무렵이 되었을 때는요, 정말 극도로 힘든 상황이 되죠. 극빈한 사람. 실제로 국민들이 막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져요. 자, 그러자 1980년대 들어서서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다른 나라의 경제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100% 완전한 개방은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한해 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외국의 자본이나 기술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국의 자본을 들여오기 위해 경제 관련 법을 하나 만듭니다. 요게 시험에 간혹 잘 나와요. 자, 여기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지금 붙여놓은 건데 이게 이름하여 하병법이야. 그러니까 하병법은 법의 핵심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아,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투자받기 위해서 1900년대, 1984년에 북한이 만든 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법까지 만들고 부분적인 경제 개방까지 했지만 근데 또 성과가 미흡하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생각을 해봐.
외국이 북한에 만약에 투자를 해. 그럼 투자를 할 때 그 외국이 투자를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이익을 얻어서 가지고 나가는 게 목적이거든. 북한은 투자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또 경제가 발전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려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국가들에게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 편리한 여러 가지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할 메리트가 없었던 거죠. 부분적인 경제 개방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제도도 많았고 규제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미흡했었어. 어쨌든 그 이후에도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북한이요. 가장 북한의 북쪽 지역,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의 경계, 저기 함경북도 지방에 나진하고 선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나진하고 선봉이라는 지역을 부분적으로 개방해서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투자도 받고 중국 투자도 받고 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 설정한 게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1991년에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을 했었고요. 또 2000년대 들어와서 2002년에는요. 중국하고의 경계 압록강 있잖아. 압록강 유역에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북한의 도시 신의주라는 데가 있어요. 이 신의주 지역을 또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경제특별구역이라고 해서 신의주 경제특구를 지정을 하기도 했었죠. 자, 남한하고의 경제 교류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금강산 관광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개성 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개성공단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가동이 되다가 현재는 중단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북한이 규제를 하고 까탈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시행된 게 없는 거야. 또 하나가 있어요. 황금평이라는 지역도 있는데 다들 뭐 막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야. 역시 마찬가지 압록강 유역,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황금평 지역에도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 다리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개발을 했지만 역시 성과는 미흡했다. 간혹 가다가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들의 위치가 어딘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도 보면서 위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수많은 노력들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말했다시피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잖아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수많은 나라와 교류를 하고 무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회주의 일부 국가들과만 교류를 하는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핵개발, 세계적으로 핵개발 굉장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핵개발을 계속하고 외국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핵개발을 멈추면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북한은 니네들이 경제 지원을 먼저 해주면 핵개발을 멈추겠다. 이렇게 되고 대립을 하다 보니까 핵개발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하죠.